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안녕하세요. 한여름밤이 아닌 한봄밤에 꿈을 꾸고 있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 그런가요? 봄의 꿈은 무슨 꿈을 꾸나요? 개꿈인가요? 네, 전 식구입니다. 개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27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좋은 꿈을 꿨어요. 뭔데요? 말하셔도 되는 이게,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꿈을 꿨는데, 그 화장실에서 있는 꿈을 꿨거든요. 정확히 뭔지는 좋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있는 꿈을 꿨는데, 내가 알기로는 화장실에서 있는 꿈이 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그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 꿈이래요. 근데 그게 좋은 꿈은 그걸 보고 내가 기분이 안 나빠야 좋은 꿈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네. 네. 꿈속에서 내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봤어. 근데 그게 저게 뭐야?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봤는데 어머 저게 뭐야? 막 이래. 그게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꿈을 꾸면서도 그거를 지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처음에 그걸 딱 봤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 뭐야? 이랬는데 나 이거 지금 꿈이지. 이거 좋아야 돼. 그러면서 혼자 어머 이게 뭐야? 이러고 내가. 그거는 좀 자극적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자기적으로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오늘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꿈에서도 연기를 하시는. 나 꿈에서 연기를 한 거야,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뭐야? 이랬는데 어머 이러면 안 돼.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내가 꿈에서 연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내 이미지가 맞는 거였던 거야. 오늘 내가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꿈은 제가 말하는 이런 더러운 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꿈이란 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7님이 하실 게 꿈을 꾸고 있는 게 뭔가요? 이게 꿈 얘기였었군요. 이걸 꿈이라고 해야 되나? 꿈이라고 해야 되기보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연극인데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연극인데 토악장에서 관람을 네. 했어요. 여러분들이 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내가 본 이 작품이 무엇에 관한 연극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을 위한 혹은 꿈을 꾸는 그런 연극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공연 보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그게 많잖아요. 특히나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막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대사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공연은 공연 프로그램에 맨 뒤에 배우들이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이런 거를 막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 읽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따 시간 되면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사는 참 신비로운 일이야 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이 대사가 맨 끝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연을 어떻게 올렸지? 그러면서 참 신비로운 일이야.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연극을 사랑하는, 공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연극을 봤다. 그리고 참 이 공연이 하나가 올라가서 막이 내린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셰익스피어 러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있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네. 굉장히 해체를 해서 이것의 백스테이지 이야기, 네. 뒷이야기죠. 이제 셰익스피어로 등장을 하는 극작가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쓰게 됐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빵야 같은 작품도 극작가의 이야기잖아요. 네. 자기가 그 작가가 극을 막 써서 제작자가 해라 마라 뭐 하고 또 배우들이 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막 바뀌고 왜곡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유사하게 이 작품도 그 원래 있는 원작을 거꾸로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막 해체를 해서 그 뒷이야기를 막 섞어서 그걸 무대 위에 통째로 올리는 뭐 이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 또 무대가 있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 극중극을 보면서 또 공연을 보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대는 원래 커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그만 커튼이 또 열리면서 막 그 안에서 막 공연을 하고 이런 것들 막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너무 재밌게 보실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영화로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네. 보셨어요? 저 영화 아니요,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봐야지 하고. 보셨구나. 저는 이게 제가 대학생 때였나? 저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이게 네. 1998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제가 응애할 때. 98년은 네. 27년이면 대학교 때는 아니죠. 우리 정확하게 그런가요? 해야지. 아니죠. 아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예요. 군대를 간 네.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네요.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대학생 네, 때인데 그렇네요. 27년이에요. 나이를 조금 낮춰보려고 이렇게 대학생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눈 어떻게 터진 거 보셨어요? 막 눈 갑자기 뻥 터진 거 보셨어요? 아니 눈이 막 이미 나는- 눈알이 튀어나와서 굴러다니고 있어 지금. 나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 라인업 방송 때부터 27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라고 꼭 본인이 맞아요. 하시겠다고 그때 맞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저는 언제 하시나.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셰익스피어하고도 연이 많지만 학교 때 그 사람 희곡을 많이 읽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제가 각색을 해서 재판극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때. 네, 제작 실습으로. 음. 그래서 그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엄청 많이 읽고 뭐 원작도 읽고 막 분석도 하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던 작품인데 이 영화가 딱 등장을 했는데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니 이런 작품을 내가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말로가 쓴 작품이었구나. 아니 이게 그 얘기를 내가 어디선가 그런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야?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때 또 배우분들이 쟁쟁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아직 너무 기네스 펠트로 너무 네, 예뻤지. 기네스 펠트로. 기네스 펠트로 오스카 여우주연상까지 기네스 펠트로가 탔잖아요. 젊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가 제가 볼 때는 펠트로? 기네스 펠트로의 최고 리즈 시절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만큼 아름다웠던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99년에 7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타고 여우주연상, 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미술상, 의상상 7개 부문을 수상을 하고 골든글로브에서도 3개를 타고 영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도 4개 부문을 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게 이게 영국의 이야기잖아요.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상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뭐 영국과 미국에서 양쪽에서 그냥 상을 주르륵 탄 데다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검상도 탔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사실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그 원작 영화는 골든글로브 토니 어워즈에서 최고 권위상 시상식을 석권했던 영국의 극작가는 톰 스토파드.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로젠크랜츠 앤 길데스탄 그렇죠. 데드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로젠크랜츠와 톰 스토파드는 길데스탄.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분이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이 영국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처음부터 하셨길래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졌나 이런 착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어쨌든 마크 노먼이라는 분과 그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 뭐 이거부터가 벌써 만난 것 자체가 세기의 이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영국으로 만들어지면서는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이 영국에 있는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오리지널 프로듀스드 하고 온 더 웨스트엔드 바이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 디즈니 프로덕션도 영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국 스태프들하고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영화 버전이랑은 여러분 다릅니다. 영화랑 똑같이 올라가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게 영화를 똑같이 올리기가 사실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보기 전에 아니 이걸 어떻게 뭐 할 생각이지?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셰익스피어의 러브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셰익스피어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진짜 훌륭한 애고 사기꾼일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연극 셰익스피어의 러브는 지금 너무 재밌는 건데 딱 보고 나면 이 셰익스피어가 가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분의 그 어떤 이력이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연극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래서 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분을 데려다가 그걸 만든 거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로 나오지, 그거를 자긴 글을 너무 못 쓰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왕창 써주고 이런 거로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존중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연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줄거리 좀 어쨌든 알려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근데 변했다라기보다 줄거리의 설명으로는 이것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음, 조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도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것만 대략 아는 것이지 완전 디테일을 이렇게 비교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봐야겠다 이 근데 생각은 하고 영화도 있는데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 중에서 그냥 음. 공연 줄거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 말씀드려야죠. 1593년에 런던이 배경이고요. 연극 음, 대본을 쓰는 가난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줄거리는 심플해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고, 쓰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대본을 쓴다라는 것은 제작자를 만나서 돈을 이렇게 미리 좀 성금으로 받고, 나 지금 글 쓰고 있으니까 나 언제 공연할 테니까 돈을 먼저 좀 성금으로 줘. 그러면은 얘는 진짜 꼭 나중에 대본 꼭 써야 돼 이러면서 그냥 돈을 주는 이런 거래 관계, 음, 뭐 이런 것들이 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쓰고 있던 작품이 로미오와 에델 해적의 딸 이라는 음, 작품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해적의 딸인 여자와 로미오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셰익스피어가 너무 건조하고 생활이 힘들고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이혼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와이프랑은 지금 거의 안 산 지가 오래된 상태예요. 그런데 음, 그때 오디션을 이제 배우들을 하려고 제작자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마스 켄트라는 이름의 어떤 남자가 와서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눈에 띄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로미오다.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 토마스 켄트라는 배우가 셰익스피어의 사랑스러운 대사들을, 너무 주옥 같은 대사를, 시적인 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딱 그게 맞는다라는 게 그때 이제 딱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토마스 켄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여자였었죠. 부자 상인의 딸이었었고 비올라라는 여성이었었어요. 근데 그 음, 여자가 연극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공연장에 가서 보고 하다가 셰익스피어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의 대사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로미오와 에델 해적의 딸에 아까 얘기한 비올라를 캐스팅을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해나가고 하다가 이제 여자인 게 발각이 되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진 장면이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똑같이 그런 장면들이 막 비춰지면서 그대로 사랑 이야기가 가고, 결국은 이 내용이 점차 바뀌어서 대본을 수정하면서 이제 연극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변에 이제 사족이 되게 많아요. 이제 완전 너무 웃긴 코미디인데, 제작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두 명, 세 명이 나와서 막 사기를 치고 막 자기들끼리 돈 얘기를 막 하면서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의 그 코미디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이 딱 되면 왜 보통 공연장에서 핸드폰 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네. 핸드폰 끄라고 하면서 한 분이 하는 말이, 핸드폰이 1500년대에는 없었으니까 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극 중에 실비아라는 역할이 나온대요. 근데 그 실비아를 잘못 불러서, 잘못 들어서 핸드폰을 시리? 켜놨을 때 시리아 시리. 핸드폰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 큰일이 생긴다면서 절대로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프닝을 해요.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폭소로 작품을 시작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셰익스피어 희극 중에 10이야. 셰익스피어가 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의 주요 장면이 다 나와요. 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안 주면 코를 베어가겠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네. 장면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로미오와 음, 줄리엣에서 나오는 그 왜 발코니에서 이렇게 왜 서로 마주 보면서 방 위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몰래 사랑하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약 먹고 뭐 죽는 척하고 칼로 음, 죽겠다고 하고 이런 장면들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음, 정말 셰익스피어가 진짜 사랑을 하면서 그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막 진행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대본 안에 막 다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 장면을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아마 더 즐길 수 있지 음,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영국 분들만 아시는 거기는 하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말로우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필립 헨슬로, 그 다음에 네드 앨린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영국에서 진짜로 유명한 뭐 극장장이었거나 혹은 배우였거나 뭐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면 명성황후를 만드신 윤호진 연출이 등장을 하고 신시의 박명성 대표가 등장을 하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을 앞뒤로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나오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이 등장인물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공연으로도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캐스팅 음. 말씀드려야 되죠. 우리 식구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쁘면 그냥 갈 수 있는 날짜에 그죠. 갈자에는 배우분들 날짜가 제일 중요하죠. 날짜가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날 하시는 분은 무조건 오케이 이러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 날 김성철 배우님이 하셨어요. 되게 인기 많으셔서 지금 매진일 근데 거예요, 아마. 알고 보니까 인기가 많고 유명한 그러니까 분이셨더라고요. 매체 많이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윌 셰익스피어 역할을 김성철 배우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 역할,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었고, 그 말하자면 줄리엣인 거죠. 줄리엣 역할처럼 하셨던 분이 정소민 배우님이셨어요. 음, 아니, 그런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음, 배우님, 정말 잘 어울린다. 그리고 김성철 배우님하고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림이 좋다. 이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했어요. 두 분이. 음. 그다음에 이제 공연에 거액 투자를 하면서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페니맨, 이름이 페니맨이야. 임철형 배우님 투자자로 음.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장으로 나오셨던 헨슬로라는 역할은 오용 배우님이 하셨는데 이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돈 내놔라, 돈을 댄다 만다 뭐 연습장에 막 투자자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막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 코믹하고 재밌었고요. 나중에 이 임철영 배우님이 단역으로 또 출연도 하세요. 투자자분한테 투자도 하시지만 단역으로 출연해달라고 셰익스피어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연습하면서 출연도 하고 막 이런 역할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삼각관계를 빼뜨릴 수가 없죠. 네. 웨섹스 경이라고 그 약간 나이가 있으신 그런 배우분이 한 분 나오신데 이호영 배우님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재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왕에게 신뢰가 있는 집안에 어떤 지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비올라하고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코믹한 역할로 나와서 셰익스피어와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죠. 물론 나중에 셰익스피어와 비올라가 사랑에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네, 웨섹스는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여왕이 또 큰 역할을 또 해주십니다. 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키트 말로우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극작가이면서 셰익스피어의 라이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박정원 배우님이 하셨어요. 음. 이렇게 이제 주요 배우님들이시고